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 다시 잠자리에 들기까지 하루 동안 듣고 접하는 소리는 13,000여 개. 수천만 개의 소리와 소음이 공존하는 현대의 도시. 우리는 어떤 것들을 알기 위해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하고 들으며 살아간다. 인간의 오감 중 가장 원초적이라는 청각. 사람과 사람을 잇고 세상과 통하게 하는 것.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지배해 나가는 감각. 그것은 바로 청각이다. 복사했어 지금 반 친구들하고 네가 이거를 꽃을 입하고 네가 암수라고 이런 거를 갖다 준비해가지고 딸 유나와 이야기할 때면 아빠 차유영 씨의 목소리는 저절로 커진다. 거실이 울릴 정도로 소리를 높이지 않으면 식구들의 목소리도 알아듣기 힘든 상태. 유나는 벌써 4년째 보청기에 의지해 살아가고 있는 난청 환자다. 유나가 소리를 잃은 것은 유치원에 다니던 6살 때. 별다를 것 없이 자라던 유나는 갑자기 소리가 희미하게 들린다며 난청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친구들이 이야기할 때요. 너무 답답하고요. 또 공부한 거요. 할 때 선생님한테 많이 한 거요. 너무 답답해요. 초등학교에 들어가 한창 또래 친구들을 만나고 사귈 나이. 하지만 친구들의 얘기를 잘 듣지 못하는 유나는 집에서 혼자 지낼 때가 많다. 소리를 잃으면서 갈수록 내성적으로 바뀌어가는 딸아이를 지켜봐야 하는 부모님의 마음도 편치 않다. 와우 수술을 결심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였다. 나는 딱 얘 수술시켜주고 나서 제일 듣고 싶은 게 이게 무슨 소리야. 이 소리를 뭐 제대로 들릴 거 아니에요. 진짜 잘 들린다. 이 소리 한마디만 듣고 싶어서. 지금은 내가 전혀 못 알아들으니까 그게 아주 마음이 너무 안 좋죠. 이렇게 하고 하면 일단 항상 짠해요. 마음이 항상 무거워요. 그러니까 뭐 지나가다가도 애들 막 요즘 장난치고 막 떠들고 그러면 그게 이제 항상 딸하고 연관이 돼 버리니까 생활 자체가 아주 항상 편하지 않아요.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수술. 수술이 끝나고 나면 유나는 정말 자신이 연주하는 이 음악의 진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일까? 유나는 수술로 잃어버린 소리를 되찾을 수 있을까? 유나의 수술이 있는 날. 인공 와우 수술은 어리면 어릴 따리 많이 늦은 편이다. 인공 와우 수술은 난청이 된 지 4, 5년 이내에 수술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천성 난청일 경우에는 생후 9개월부터 수술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인공 와우란 손상된 달팽이관을 대신해 소리를 뇌에 전달해주는 최첨단 청각 보조 장치. 소리를 전달해주는 기계를 달팽이관에 넣어 그 기계를 통해 뇌에 소리를 전달하게 된다. 와우 수술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달팽이관의 신호를 대신 전달해주도록 하는 수술이다. 달팽이관의 와우를 이용해 직접 전극을 삽입해서 우리 뇌에 와우가 자극을 전달,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시각장애는 사람으로부터 격리되는데 청각을 잃으면 사회에서 격리된다는 얘기가 있다고요. 청각을 잃었을 때는 더 많은 그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정보에서 고립이 되기 때문에 더 큰 괴로움 또는 완전히 사회로부터 격리되면서 자기 경제 활동이 다 중지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더 큰 괴로움을 얻는데 나중에 청각을 찾았을 때 그 얻을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혜택이라는 건 아주 막대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청각을 되찾는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소리를 듣는다는 것, 그것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어떻게 듣고 인지할 수 있는 것일까? 또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일까? 소리가 오른쪽 귀와 왼쪽 귀에 도달하는 시간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두뇌는 이 미묘한 시간 차이를 인식해 소리가 어느 쪽 귀를 통과한 것인지 알아낸다. 소리를 구분하고 인지하는 것은 뇌의 측우엽과 측두엽. 측두엽은 언어를, 측우엽은 음악 신호를 처리한다. 소리를 듣는 것은 귀지만 소리를 구분하는 것은 우리의 뇌다. 우린 뇌와 청각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환청이다. 환청은 귀가 아니라 뇌로 듣는 소리다. 진짜 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뭐 이렇게 이불을 뒤집었어도 계속 그게 들리니까 뭐 그럴 때는 뭐 특별히 이제 병원을 아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그런 치료를 환청이라고 느껴지면 거기서 집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그걸 좀 무시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것에 환청이 들릴 때 그거에서 따라서 행동을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소리가 들려서 또 실제로 우리 뇌는 왜 들리지도 않은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일까? 정신병 환자들이 이렇게 흥분 상태에서 목을 찔러가지고 좀 알아듣기 어려우실 텐데요. 주로 그 축두엽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위에 빨간색으로 표현된 그 부위는 주로 그 왼쪽 축두엽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왼쪽 전두엽 부위가 되겠습니다. 주로 환청을 호소하는 정신분열병 환자군에서 그렇지 않은 군에 비교하여 이런 축두엽과 전두엽 부위에서의 그런 활성화를 관찰하여 보고하였습니다. 환청을 들을 때 우린 뇌의 상태를 살펴보았다. 놀랍게도 환청을 들을 때면 실제 소리를 들었을 때와 똑같은 곳에 뇌가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우리 머리의 그런 전두엽 부위에서 자기가 만들어낸 생각을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으로 인식하는 그런 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가 스스로 생각을 해서 만들어 놓고선 이것이 자기가 생각한 줄 모르고 밖에서 들린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자기 근원 검색의 실패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로, 전문 용어로요. 이런 자기 근원 검색의 실패, 즉 전두엽 기능에서의 문제 때문에 이런 자기 어떤 생각이 자기 근원 검색이 실패했을 때 그것이 환청처럼 들리게 된다. 음악을 듣고 소리로 사물을 인지하고 대화를 통해 우리의 뇌는 세상과 만난다. 세상과 나를 잇는 청각. 청각은 우리에게 가장 원초적인 동시에 사회적인 감각이다. 우리는 도대체 언제부터 이 청각을 통해 세상과 소통해 왔던 것일까? 한 산부인과. 이곳에서는 출산을 앞둔 산모들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태교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아기는 정말 11세부터 뭔가를 하기 시작해요. 딸꾹질도 출산이 임박한 산모들에게 요즘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것은 뱃속 아기와의 대화인 태담. 한다라는 이 얘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20주가 되면 엄마 아빠 목소리를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얘기를 해줬으면 그걸 뭐예요? 태중에서 아기 씨가 아기님이 어때? 기억을 하고 아버지가 얘기해주면 태중 아기가 기억을 한다라는 거예요. 엄마 소리. 그리고 또 전문가들은 태아가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자궁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다고 말한다. 태담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기왕에 태담하는데
아버지가 웃음에 인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인생을 살아보니까 정말 적극적인 거. 하하. 그들은 부모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하. 호호. 안녕 한별아. 오늘도 잘 놀고 있지? 엄마랑 아빠랑 지금 한별이랑 같이 재미나게 놀려고 왔단다. 아빠가 너무 오랜만에 한별이를 만나서 되게 쑥스러워하네. 사랑해. 예. 아이 좋아라. 한별이 좋아요. 아, 우리 둘이 주말인데 잘 놀고 있냐? 아빠가 잘 못 놀아서 미안해. 주말이라도 잘 놀아. 네. 우리 산모분 한번 사랑해. 해보세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에 엄마 같이 만나자. 마무리는 태담을 하는 예비 부모들. 그들은 정말 태아가 소리를 듣는다고 믿고 있는 것일까? 요새는 아기가 자주 움직이다 보니까 얘기할 때 좀 뭐 알아듣는 그런 느낌이 와요. 느낌이 오는데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얘기 듣고 반응하는 건지 아니면 원래 움직이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반응하는 것 같은 느낌은 느껴져요. 저녁에 이제 배를 만지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만지면서 얘기를 하면은 반응을 해요. 이렇게 막 움직여요. 제가 얘기하고 하면 이렇게 막 그때 막 움직이고 배에서 실룩실룩 거리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그러니까 알아듣는 것 같다는 느낌은 조금 들어요.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을 때 태아는 뱃속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 임신 8개월의 한 산모. 제작진은 초음파 검사를 통해 이 산모의 뱃속에 있는 태아의 반응을 살펴보기로 했다.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별다른 반응이 없는 태아. 제작진이 준비한 것은 각기 다른 종류의 음악 3가지. 태아는 과연 자궁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을 구분해낼 수 있을까? 맨 처음 제작진이 태아에게 들려준 것은 차분한 클래식. 태교 음악으로도 곧잘 사용되는 음악이다. 음악이 들리자 가만히 있던 태아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번엔 좀 더 빠른 템포의 클래식. 템포가 빨라지자 태아는 아까보다 훨씬 더 많은 움직임을 보였다. 이번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음악을 들려줘 보기로 했다. 앞에서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빨라진 락 음악에 태아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락 음악을 들은 태아는 뱃속에서 요동치듯 움직이기 시작했다. 제작진이 들려준 3개의 음악에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는 태아. 태아는 확실히 이 3개의 음악을 구분하고 있었다. 이렇게 태아들이 소리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청각세포는 본인 자신이 스스로 그 뇌세포가 완전히 완성되면서 뇌세포 숫자가 완전히 완성되는 20주, 5개월 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외부의 소리를 들으면서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뇌세포 숫자가 완전히 완성되는 그 시기가 청각세포의 완성 시기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오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5가지 다 중요하지만은 이거는 뇌세포가 완성됐다는 거. 태아가 자궁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구분한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알려져 왔다. 이 논문에 따르면 태아는 엄마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심장박동이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태아가 엄마의 목소리와 아닌 목소리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궁 밖의 소리는 소리 그 자체가 아닌 파장을 통해 태아에게 전달된다. 소리의 파장, 주파수. 그렇다면 우리의 청각을 지배하는 것은 주파수일까? 아침에 눈을 떠서 잠자리에 들기까지 우리는 수많은 소리 안에서 살아간다.
우리가 듣는 수많은 소리는 각자의 고유한 강도와 주파수를 가지고 있다. 도시의 소음은 70데시벨 정도. 일반적으로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대화의 경우에는 그보다 조금 낮은 60데시벨 정도다. 스피커에서 뿜어나오는 음악은 그보다 더 높은 80데시벨. 공사장의 소음과 거의 비슷한 강도를 가진다. 그렇다면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소리의 강도와 주파수는 어디까지일까? 과학자들에 따르면 인간의 귀는 한창 젊을 때 초당 16Hz에서 2만 Hz의 주파수, 거의 10옥타브를 들을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동물의 가청 음역은 인간보다 훨씬 넓고 높다. 개의 경우만 해도 인간이 듣지 못하는 20Hz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인간에게 들리지 않는 저음역대와 고음역대의 소리는 과연 어떤 것일까? 들리죠? 여기서는 울룩울룩 거리는데 귀로는 안 들리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스피커 앞. 갑자기 촛불이 바르르 떨기 시작한다. 소리는 파동을 통해 전달된다. 인간에게는 들리지 않는 음역대의 주파수 파동이 촛불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소리를 줄이자 다시 살아나는 촛불. 촛불이 떨릴 정도의 파동. 하지만 인간은 소리도 파동도 느낄 수 없다. 이게 이제 지금 사용하는 주파수가 20Hz로 했는데요. 사람은 20Hz를 듣는다고 그러지만은 실제로는 20Hz를 주면은 사람 귀로는 거의 안 들리고 거의 대부분 이제 신체를 떠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소리는 진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주에 20번이 들린다는 건데 그것을 이 귀로 잘 확인이 안 되니까 이 촛불 실험을 통해 가지고 지금 확인을 해드린 겁니다. 미국 뉴저지주의 한 자동차 잡화점. 뉴저지의 자동차 용품점에는 한국에서는 보지 못했던 특이한 물건 하나가 눈에 띈다. 이것은 동물들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대의 소리를 내는 장치. It alerts deers, it prevents accidents, and it's one of the safest device out there. It doesn't affect human, but it affects the animals. So they alert of a car coming by. 사람은 듣지 못하고 사슴만 듣는다는 소리. 정말 인간은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동물들은 듣는 것일까? 제작진은 개를 이용해 간단한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일단 음향 장치를 통해 인간의 가청 음역에서는 벗어난 소리를 동시에 들려줘 보기로 했다. 사람은 듣지 못하는 고주파대의 소리. 장치를 작동시키자마자 강아지들이 귀를 쫑긋거리며 약간 불안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제작진이나 실험자들에게는 전혀 들리지 않는 소리. 이번에는 좀 더 높은 주파수대의 소리. 우리에게는 들리지 않아도 이 정도 소리면 강아지들의 귀에는 자동차 경적 소리와 비슷한 수준의 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소리 들리나요? 무슨 소리가 들려요? 씩 하는 소리. 아니 그 소리 말고는 안 들려요? 뭐 씩 하는 소리는 안 들려요? 윙 소리만 들려요? 윙 소리 하는 거. 차작차작 하는 소리하고. 다시 소리를 좀 더 높여보았다. 그죠? 씩 하는 소리도 들려요?
강아지는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갑자기 깜짝깜짝 놀라면서 막 덜덜덜덜 떨고 조금 싹 가라앉고 또 덜덜덜덜 떨고. 저는 아무 소리를 별로 듣지를 못했는데 조금씩 움찔움찔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사람보다 좁고 작은 귀의 내부 구조. 이것이 개가 고주파를 들을 수 있는 이유다. 귀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러면 고주파 이 주파수를 받게 되는데요. 이 사람의 귀는 귓바퀴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보통 뭐 가장 민감하게 듣는 주파수는 1000Hz에서 2000Hz고요. 점점 높아지거나 점점 낮아지면은 잘 못 들어요. 이제 그래도 통계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20Hz부터 2만 Hz까지 듣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람보다도 몸집이 작은 것은 즉 귀도 작고 귓구멍도 작고 그렇기 때문에 이 듣는 범위가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초음파 영역, 즉 2만 Hz 이상을 듣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간의 가청 음역 중에 가장 듣기 좋은 주파수대의 소리는 어떤 것일까? 모차르트 음악을 전문으로 연주하는 한 대학의 오케스트라. 이들은 모차르트 음악에는 다른 작곡가에게선 찾아볼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다고 얘기한다. 모차르트 음악의 특별함은 과연 어떤 것일까? 전문가에 따르면 인간이 가장 듣기 편한 소리의 주파수는 1000Hz대. 그런데 모차르트의 음악에는 이 1000Hz대의 주파수가 가장 많이 사용됐다고 한다. 1000Hz대의 음역이 편안하게 들리는 이유는 이것이 심장 박동 소리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모차르트의 음악의 칼라와 그 구성을 살펴보면 대단히 자연스럽게 짜여 있습니다. 멜로디가 흐르는 물처럼 자유롭지만 그 안에는 슬픔과 사랑이 있고 평화와 멜랑거리가 공존하며 즉 인간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희노애락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심플하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하지만 모차르트의 음악에는 이보다 더 큰 비밀이 숨어 있다. 샤론 전 이스라엘 총리가 혼수 상태에 빠졌을 때 의사들은 그를 위한 특별 처방을 준비했다. 그 특별 처방은 바로 모차르트 음악. 모차르트 음악에는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의 프랜시스 라우셔 교수의 모차르트 효과에 관한 논문을 보면 모차르트 음악을 들려준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을 비교해본 결과 모차르트를 들은 그룹의 공간 지각 능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일리노이대 메디컬 센터. 제작진은 이곳에서 모차르트 음악을 실제 치료에 응용해봤다는 한 의사를 만났다. 일리노이대 간질센터에서 오랫동안 일해왔던 존 휴스 교수. 그는 이곳에서 20년 가까이 간질 환자를 치료해왔다. 그는 이곳에서 일하면서 여러 차례 모차르트 음악의 치료 효과에 대한 실험을 해왔다. 그가 간질 환자들을 대상으로 모차르트 음악을 이용해 치료한 그간의 결과를 보면 간질 환자 29명에게 모차르트 음악을 들려준 결과 무려 80%에 가까운 23명의 간질 발작이 현저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모차르트 음악에 어디에 이런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일까? 존 휴스 교수에 따르면 모차르트 음악만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 20초, 30초 주기의 진폭이 전곡에 걸쳐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특정 멜로디 라인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다. We have so many periodic functions in our brain. When we go to sleep, it's every 90 minutes we have cycles.
but it's also every 20 and 30 seconds for other periodicities. And if you look at any enzyme or hormone in the brain or in the body, it's periodicity that makes such a difference. And I would generalize and say the older people get, the more they know that periodic functions make them feel better. Periodicity is really the secret of good health. And I think this is where Mozart music turns out to be superior, periodicity. 모차르트 음악 안의 진폭과 특정 멜로디의 반복이 우리 뇌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모차르트의 음악은 어떤 특정한 주파수와 진폭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전문 장비를 통해 제작진은 그 비밀을 직접 분석해 보기로 했다. 먼저 모차르트 음악의 음역대 변화와 멜로디 라인, 주파수를 알아보았다. 주파수를 분석하는 스펙트럼 어널라이저를 보면 지금 모차르트 음악의 경우에 소리가 좀 부드럽게 변환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고 분포도가 다른 음악에 비해서 좀 적당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소리가 지금 그 멜로디를 이끌어 나가는 악기들이 확연하게 구별이 간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똑같은 방식으로 베토벤의 음악을 분석해 보았다. 모차르트와 베토벤의 음악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두 작곡가의 음악이 무엇보다 뚜렷한 차이를 보인 것은 그 템포. 베토벤의 음악에 비해 모차르트의 음악은 그 템포가 120에 훨씬 가까운 것을 알 수 있었다. 템포는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에 그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면서 자라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심장 박동수와 비슷한 120 정도 되겠죠. 그 120 bpm이 되는 것이 듣기에 가장 편안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모차르트 음악의 이런 특징들이 우리의 몸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일까? 이번엔 베토벤 음악과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었을 때 뇌파 변화를 보기로 했다. 두 사람에게 똑같이 모차르트 음악과 베토벤의 음악을 들려주고 뇌파 변화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들어서는 쉽게 그 차이점을 알 수 없는 모차르트와 베토벤의 음악.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은 실험자들의 뇌파에서는 유독 알파파가 많이 나왔다. 이번엔 베토벤의 음악. 좌측은 모차르트 음악을 들었을 때의 뇌파의 변화고요. 오른쪽은 베토벤 음악을 들었을 때의 뇌파의 변화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차르트 음악을 들었을 때 알파 MEF라고 하는 값이 더욱 많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실험자가 두 개의 음악을 들었을 때 보이는 뇌파상의 차이는 분명했다. 베토벤보다 모차르트의 음악에서 붉은색으로 표시되는 알파 MEF의 값이 더 높게 나온 것이다. 이는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은 실험자 대부분의 뇌파에서도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현상이었다. 알파 MEF 값이 올라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래서 알파 MEF 값이 증가를 했는데 이것은 창의적인 생각을 한다든가 또는 집중을 한다든가 몰입을 할 때 많이 나오는 변화로 알고 있습니다. 고로 모차르트 음악을 들을 때 더욱 창의적인 생각을 한다든가 몰입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미 FTA 협상 쟁점을 분야별로 살펴보는 순서. 오늘은 제약 1000헤르츠대에서 가장 편안하게 느낀다는 인간의 청각. 사랑이자 기쁨,
입양한 날을 매년 기념하기까지 그렇다면 저마다 다른 인간의 목소리에는 어떤 차이들이 있을까? 듣기 좋은 목소리와 듣기 싫은 목소리의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조금만 신경을 쓰면 덜 다칠 수 있다고 합니다. 제작진은 방송 3사의 뉴스 앵커들의 목소리를 통해 이를 비교 분석해보기로 했다. 목소리를 분석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된다. 농수로가 엉터리로 시공돼 모내기철 농사에 큰 차질을 빚는 곳이 있습니다. 문제 제기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개성공단 사업을 그중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이 목소리의 주파수와 음역대를 알아보는 것이다. 목소리의 속도와 음역대가 호감과 신뢰를 주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대표단을 확정해서 오늘 오전 북측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송 3사 앵커들의 목소리는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달랐다. 수백억 원을 들여 완공한 농수로가 엉터리로 KBS 앵커의 경우 3명의 앵커 중 말의 빠르기가 가장 빨랐고 서영준 기자가 현장을 고발합니다. KBS가 집중 보도하고 있는 불량 방독면 속보.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서하동추. 왜 이런 현상이 MBC 앵커의 경우에 있어서는 가장 무게감이 느껴지는 이름을 목소리로 붙인다면 서하동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김승환 검찰이 동시 소환을 통보한 뒤에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SBS는 가장 고음의 맑은 목소리로 밝혀졌다. 협의하기 위해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을 수석 대표로 하는 몇 명의 대표적인 앵커들의 이 주파수 스펙트럼을 비교를 해보니까요. 그 SBS 방송이 목소리 톤이 고음이나 중력 뭐 이런 저음이 어느 정도 원활하게 나오면서요. 이 앵커가 이렇게 말을 하는 속도가 어느 정도 이 속도감도 있고 상당히 이제 좀 경쾌하게 진행하는 이런 그 분위기에 있는 반면에요. 이 KBS는 이 저음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고음이 좀 이제 빈약한 편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보완을 하느냐면은 말을 빠르기로 해가지고 빨리 진행을 함으로써 그것을 이 보완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MBC인 경우에는 저음보다는 아주 고음 쪽에 이 톤이 강한데 이런 톤을 이제 그 보완하기 위해서는 말 그 진행 속도를 천천히 느릿느릿하게 함으로써 무게감을 얻고 있는 이런 소리의 특징이 얻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반인들의 목소리 중 가장 호감도가 높은 목소리를 찾아보기로 했다. 그 소리를 듣고 이상하게 왠지 모르게 이 소리에 대해서는 호감이 간다든지 친근감이 간다든지 아니면은 싫지는 않다든지 4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남자 첫 번째. 신의 증손녀 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소녀는 겨울에다 손을 잠그고 아니야? 물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소녀는 개울가에서 소녀를 보자 곧 윤초신의 증손녀 딸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소설 소나기를 각기 다른 4명의 남자가 읽어 학생들에게 들려주었다. 엇비슷하게 들리는 4명의 목소리. 이 중에서 학생들이 찾아낸 가장 호감 있는 목소리는 어떤 것일까? 그리고 그들은 왜 그 목소리에 가장 많은 호감을 느꼈던 것일까? 저는 세 번째 목소리가 가장 듣기 편안했습니다. 저음 부분이 이렇게 특별히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음 부분이 부드럽게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 목소리가 다른 목소리들보다 좀 또렷해서 듣기 좋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목소리가 안 좋았는데 좀 이게 귀에 거슬리는 듯한 좀 목소리가 나서 안 좋았고요. 소녀는 개울가에서 소녀를 보자 곧 가장 호감 있는 목소리로 학생들이 꼽은 것은 세 번째 목소리였다. 손을 잠그고 물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신의 증손녀 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소녀는 겨울에다 손을 반대로 다소 목소리가 불안정하게 들렸던 두 번째 목소리는 가장 호감도가 낮은 목소리로 선택됐다. 못하기나 한 듯이지. 사람의 목소리는 지문과 같다고 한다. 비슷한 목소리일지라도 그 스펙트럼을 분석해보면 저마다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호감도가 높은 목소리의 경우 그 속도가 일정하고 낮은 음역대가 촘촘히 나타난 반면
호감도가 낮은 목소리는 반대로 음성 스펙트럼이 거칠고 저음이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음이 깔려 있으면서 그렇다고 해서 너무 저음이면 안 되고요. 중저음의 목소리를 톤으로 이런 느낌을 즉 발성을 하는 사람이 상당히 이제 인기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거는 뭐냐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목소리가 대부분 그런 유형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한 와인바. 이곳에서는 특별히 전문업체에 의뢰해 매장에서 틀어주는 음악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 있다. 최근 레스토랑과 백화점 등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청각 마케팅. 음악으로서 손님들의 호감을 이끌어내고 이것을 매출 증대나 이미지 향상에 이용하는 것이 청각 마케팅이다. 이 와인바의 경우 청각 마케팅을 실시한 지 1년여 만에 생각보다 많은 효과를 보았다. 음악이라는 부분을 저희가 플러스로 제공을 해드리는데 이 부분이 생각했었던 것보다 처음에 시행을 할 때 어떨까라고 생각했었던 것보다 굉장히 반응이 좋으시다라는 느낌을 직접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매출도 많이 상승되는 어떤 그런 요인이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그 증가율이 확연하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청각 마케팅이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이제 레스토랑에서는 조용한 클래식에 패스트푸드점에서는 신나는 팝 음악이 매출 증대에 유리하다는 것이 기본적인 마케팅 상식이 됐다. 광고는 청각 마케팅이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분야 중 하나다. 광고에서는 귀에 듣기 편안한 주파수대의 노래와 단순한 멜로디로 반복 학습의 효과를 노린다. 쇼핑 매장을 찾는 방문객들이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음악을 틀어주는 경우입니다. 또한 광고에서는 다양한 CM송을 삽입함으로써 광고 효과를 높이고 있고요. 최근 몇몇 기업들은 자사의 브랜드를 보여주는데 단순하고 반복적인 멜로디를 함께 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멜로디를 들을 때마다 자사 브랜드를 자연스럽게 연상시킴으로써 그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와 친숙도를 높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숙명여대의 음악치료센터. 안녕하세요. 자폐를 앓고 있는 성호는 이곳에서 음악 치료를 받고 있다. 4살 무렵부터 세상과의 소통을 단절하고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 성호. 해봤으면 좋았어요. 성호 씨 오늘 어때요? 더워요? 날씨 네. 더워요? 더워요? 네. 오시는데 힘들었어요? 네. 네. 대인관계가 처음 보는 사람하고는 되게 좀 어려워. 잘하셨어요? 네. 예, 간단한 거는 해요. 성호가 세상과 소통하는 단 하나의 수단은 음악이다. 성호는 음악만을 통해 자신을 드러낸다. 수준급의 피아노 실력을 가진 성호. 하지만 성호는 특별히 피아노를 배운 적이 없다. 귀가 특별히 발달하고 이런 거는 몰랐고요. 자기가 필요한 소리는 잘 들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별로 관심이 없는 소리 같은 경우는 들은 척도 안 하거든요. 들은 척도 안 하는데 이번 얼마 전에 이제 피아노 하고 하면서 처음 테스트를 한번 받았는데 굉장히 좀 여덟음을 동시에 들어도 분리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알았어요. 와, 좋아요. 하나 더. 2개 더 하세요. 선생님도 하나. 좀처럼 말을 하지 않는 성호는 음악을 통해 대화하는 법을 배운다. 음악을 통해 자신의 의지와 생각을 표현한다. 청각은 그에게 있어 유일한 소통 수단이다. 이렇게 바가 있네요. 어떤 건반이든 마음대로 치면 돼요. 네, 모차르트나 리스트를 연주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아무 소리. 합주를 하는 것은 대화하는 법을 배우기 위한 치료다.
남의 연주를 듣고 박자를 맞춰야 하는 합주를 통해 남의 말을 듣고 이해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자폐의 경우에 있어서는 청각을 이용한 음악 치료가 그 무엇보다도 가장 효과적인 치료 수단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자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청각적으로 예민하기 때문에 그것을 응용해서 더 실제 자신 행동을 조절하는데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과 같이 교류하는 경험, 차례를 지키는 경험, 이런 경험들을 실제 할 수도 있기도 하고요. 그 대신 발달이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자신이 원하는 음악을만을 고집할 수 있는 상황도 굉장히 빈번히 있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 자꾸 음악을 바꿔준다든지 새롭게 창조를 한다든지 이러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청각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첨단 기술을 이용한 난청 치료 역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 가고 있다. 전남대 장철호 교수는 사람의 귀 뒷뼈에서 줄기세포를 분리해내 난청을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기술을 연구 중에 있다. 이게 지금 이제 귀 뒷뼈 골수 조직에서 이제 간엽 줄기세포를 분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것들이 간엽 줄기세포입니다. 간엽 줄기세포란 우리 몸 안의 근육이라든지 뼈든지 이런 신경 조직 같은 것으로 분화할 수 있는 일종의 모세포. 장 교수 팀은 혈액에서 간엽 줄기세포만을 분리해 청각신경세포를 재생해냈다. 자신의 몸에서 분리해낸 줄기세포로 새로운 청각신경세포를 만들어 이식하면 원래와 유사한 청각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이 장 교수 팀의 설명이다. 현재는 동물 실험 중이지만 이 연구가 성공하면 보청기나 와우 수술이 필요 없이 청각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는 인공와우 이식 수술이 지금은 가장 큰 치료입니다. 난청에 있어서요. 그리고 이제 중등도 난청에서는 보청기를 사용을 하겠고요. 그런데 향후에는 아마 이 줄기세포 치료와 또 지금 이제 유모세포가 재생되는 데는 유전자 치료가 성공이 됐거든요. 동물 실험에서는요. 그래서 향후에는 줄기세포와 유전자 치료가 병합된다면은 굉장히 좋은 치료 방법들이 나오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인디애나주. 이곳에서도 청각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첨단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신경학자인 패킷 박사는 얼마 전 난청 치료에 관한 획기적인 연구 결과를 하나 발표했다. 그것은 특정 단백질을 이용 조류의 귀 조직에서 새롭게 신경 조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조류의 경우 죽어버린 청각 모세포를 스스로 알아서 회복시킬 수 있는 유전자가 있다. 패킷 박사의 연구는 조류의 이런 청각 모세포 재생 시스템을 인간에게 적용시키는 것이다. 이 연구가 성공하면 청각을 잃은 지 오래돼 완전히 신경 모세포가 죽어버린 사람일지라도 다른 세포들이 신경 모세포로 재생돼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Certainly one line of research that's being pursued for the last almost 20 years is to try to figure out how is that happening in a bird, and we might be able to stimulate that process in a mammal. The mammalian cochlea is considerably more complicated anatomically than a bird's cochlea, and there may be additional constraints on getting those supporting cells to go back into division. They do seem much more highly differentiated, or they have much more specialized
functions in a mammal. And that might be why it's harder to get them to turn into a stem cell-like cell. But we're certainly hopeful that that's a possibility. 눈을 잃으면 사람을 잃지만 소리를 잃으면 세상을 잃는다. 청각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 자궁에서부터 세상과 우리를 연결해왔다. 세상의 많은 소리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의 뇌와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생활을 지배해왔다. 인간이 태어나 제일 처음 만나는 원초적인 감각. 동시에 세상과 사람을 이어주는 가장 사회적인 감각. 이것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감각, 청각의 두 가지 얼굴이다. 들려오는 방향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일까? 소리가 오른쪽 귀와 왼쪽 귀에 도달하는 시간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두뇌는 이 미묘한 시간 차이를 인식해 소리가 어느 쪽 귀를 통과한 것인지 알아낸다. 소리를 구분하고 인지하는 것은 뇌의 측우엽과 측도엽. 측도엽은 언어를, 측우엽은 음악 신호를 처리한다. 소리를 듣는 것은 귀지만 소리를 구분하는 것은 우리의 뇌다. 우린 뇌와 청각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환청이다. 환청은 귀가 아니라 뇌로 듣는 소리다. 진짜 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뭐 이렇게 이불을 뒤집었어도 계속 그게 들리니까 뭐 그럴 때는 뭐 특별히 이제 병원을 아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그런 치료를 환청이라고 느껴지면 거기서 집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그걸 좀 무시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것에 환청이 들릴 때 그거에서 따라서 행동을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소리가 들려서 또 실제로 우리 뇌는 왜 들리지도 않은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일까? 정신병 환자들이 이렇게 흥분 상태에서 목을 찔러가지고 좀 알아듣기 어려우실 텐데요. 주로 그 축두엽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 친구들하고 네가 이거를 꽃을 꽃 잎하고 네가 암수라고 이런 거를 갖다 준비해가지고 딸 유나와 이야기할 때면 아빠 차유영 씨의 목소리는 저절로 커진다. 거실이 울릴 정도로 소리를 높이지 않으면 식구들의 목소리도 알아듣기 힘든 상태. 유나는 벌써 4년째 보청기에 의지해 살아가고 있는 난청 환자다. 유나가 소리를 잃은 것은 유치원에 다니던 6살 때. 별다를 것 없이 자라던 유나는 갑자기 소리가 희미하게 들린다며 난청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친구들이 이야기할 때야 너무 답답하고요. 또 공부한 거야 할 때 친구들한테 많이 한 거야. 너무 답답해요. 초등학교에 들어가 한창 또래 친구들을 만나고 사귈 나이. 하지만 친구들의 이야기를 잘 듣지 못하는 유나는 집에서 혼자 지낼 때가 많다. 소리를 잃으면서 갈수록 내성적으로 바뀌어가는 딸아이를 지켜봐야 하는 부모님의 마음도 편치 않다. 와우 수술을 결심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였다.
나는 딱 얘 수술시켜주고 나서 제일 듣고 싶은 게 이게 무슨 소리.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 다시 잠자리에 들기까지 하루 동안 듣고 접하는 소리는 13,000여 개. 수천만 개의 소리와 소음이 공존하는 현대의 도시. 우리는 어떤 것들을 알기 위해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하고 들으며 살아간다. 인간의 오감 중 가장 원초적이라는 청각. 사람과 사람을 잇고 세상과 통하게 하는 것.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지배해 나가는 감각. 그것은 바로 청각이다. 복사했어 지금? 야, 이 소리를 뭐 제대로 들릴 거 아니에요. 진짜 잘 들린다. 이 소리 한마디만 듣고 싶어서. 지금은 내가 전혀 못 알아들으니까 그게 아주 마음이 너무 안 좋죠. 이렇게 하고 하면 일단 항상 짠해요. 마음이 항상 무거워요. 그러니까 뭐 지나가다가도 애들 막 뭐 요즘 장난치고 막 떠들고 그러면 그게 이제 항상 딸하고 연관이 돼 버리니까 생활 자체가 아주 항상 편하질 않아요.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수술. 수술이 끝나고 나면 유나는 정말 자신이 연주하는 이 음악의 진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일까? 유나는 수술로 잃어버린 소리를 되찾을 수 있을까? 유나의 수술이 있는 날. 인공 와우 수술은 어리면 어릴 따리 많이 늦은 편이다. 인공 와우 수술은 난청이 된 지 4, 5년 이내에 수술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천성 난청일 경우에는 생후 9개월부터 수술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인공 와우란 손상된 달팽이관을 대신해 소리를 뇌에 전달해주는 최첨단 청각 보조 장치. 소리를 전달해주는 기계를 달팽이관에 넣어 그 기계를 통해 뇌에 소리를 전달하게 된다. 와우 수술은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달팽이관의 신호를 대신 전달해주도록 하는 수술이다. 달팽이관의 와우를 이용해 직접 전극을 삽입해서 우리 뇌에 와우가 자극을 전달,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시각장애는 사람으로부터 격리되는데 청각을 잃으면 사회에서 격리된다는 얘기가 있다고요. 청각을 잃었을 때는 더 많은 그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정보에서 고립이 되기 때문에 더 큰 괴로움 또는 완전히 사회로부터 격리되면서 자기 경제 활동이 다 중지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더 큰 괴로움을 얻는데 나중에 청각을 찾았을 때 그 얻을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혜택이라는 건 아주 막대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청각을 되찾는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소리를 듣는다는 것, 그것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어떻게 듣고 인지할 수 있는 것일까? 저기요. 또 소리가